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여름 해외로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해외로 나갈 때 조심해야 할 풍토병, 전염병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말라리아에 걸린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또 말라리아가 기생충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목에 물리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셨을 텐데요. 자, 기생충을 통해 감염되는 말라리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요즘에도 기생충이 있어?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 수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기생충 지금 사람에게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새나 물고기 같은 야생동물에게는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이 기생충은 혐오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긍정적 기능 역할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생충 학자이시죠. 또 우리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왕성하게 발언하고 계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민 교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서민 교수는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기생충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기생충의 세계와 사회현상을 빗대어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이며 강연을 통해 의학을 좀 더 재밌고 유쾌하게 알려주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민의 기생충 콘서트, 서민적 글쓰기, 밥보다 일기, 서민 교수의 의학 세계사가 있고요. 최근에는 서민의 개조음을 출간했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말라리아 얘기로 시작했는데 네. 말라리아는 그 열대지방 같은 데 가서 모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병,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걸려요? 원래 말라리아가 전 세계에도 좀 있었는데 이제 다들 환경 개선되면서 없어진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84년에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생겼어요. 그래요? 다시 생긴 이유가 사실은 북한 때문입니다. 이 북한에 먹을 게 없으니까 모기들이 이제 원래 소 동물 피를 빠는 걸 좋아하는데 예. 잡아먹을 동물이 없으니까 판문점을 넘어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이제 말라리아 퍼뜨려가지고 말라리아가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네, 92년 이후부터 이제 20여 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년에 지금도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게 아닌 게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정말 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좀 열나고 좀 힘들게 하긴 하는데 약 먹으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금방 나요? 네.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 걸리는 말라리아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약에도 잘 안 들을 뿐더러 뇌혈관을 막아서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이름은 같은 말라리아인데 다르군요. 그러니까 악성 말라리아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라리아. 그건 아프리카 쪽? 네, 아프리카 쪽. 그리고 말라리아는 모기한테 물려서 감염되는 건데 네. 기생충으로 감염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생충 하면은 되게 크기가 좀 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라리아는 그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크기는 작지만 행동 자체가 기생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생충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얘가 말라리아 그 자체가 기생충이에요? 말라리아 자체가 기생충입니다. 네, 기생충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숙주를 갖다 옮겨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생충의 특성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좀 탐탁치 않죠. 말라리아는 나쁜 놈이고 기생충은 좀 그런 좋은 애들인데 그 말라리아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말라리아도 기생충이라면서 이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 분류만 기생충이지. 네, 실제 행동은 세균 바이러스랑 비슷한 놈들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생충의 모양과도 전혀 다른 거고. 그렇죠. 할 수 편의상 분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 알은 사실이네요. 예. 그러면 모기가
말라리아 균, 그 기생충, 네. 말라리아 균이라고 부르면 안 되네요. 정식으로 예, 말하면 말라리아라는 기생충을 갖고 있는 가축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서 네. 다른 사람의 피를 빨려고 하게 될 때 그때 옮겨지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말라리아가 진짜 1년에 한 50만, 60만 명이 사실 말라리아로 죽고 있거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이제 그 중에는 근데 해외 여행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지방, 뭐 예를 들면 세렝게티 같은 데를 갔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2010년에 그때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아프리카 쪽에 문화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 문화사절단 여자 단원 2명이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말라리아 예방약을 제대로 안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돈을 물어낸 적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예방약은 반드시 해외 나갈 때는 써야 됩니다. 해외 나갈 때는 네, 써야 됩니다. 국내에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럼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왜 그 체변 봉투에 네, 이게 받아다 내고 네, 네. 그리고 집단으로 구충제 받아서 먹고 네. 이랬던 기억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연배가 좀 있으신 저도 분들. 바로 그런 세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 국민이 기생충을 갖고 있던 시절이죠. 그때는 뭐 한 80%, 90%가 기생충에 걸려 있었고요. 국가가 이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는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만 신경 쓰기로 하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체변 검사를 해서 그 양성이 나온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약을 먹였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저는 지금도 그 조치가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이 이제 막 급속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건강관리협회,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관리협회인데 당시 기생충 박멸협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변을 다 검사하고 양성을 찾아서 그러니까. 약을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 공무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 먹었던 약은 어떤 약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지금 나오지 않는 약인데.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지금은 알벤다졸이라는 약을 쓰고요. 그때는 다른 걸 썼습니다. 좀 약이 조금 더 쓰고 안 좋았던 약을 썼는데 지금 알벤다졸은 훨씬 더 효과가 좋지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그러니까 주로 어떤 기생충에게 그거는 이제 모든 기생충을 다 박멸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회충, 편충, 뭐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을 다 박멸하는 게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예. 아까 저 말라리아 얘기 조금 시작할 때 우리 서민 교수가 네. 기생충은 착한 애들인데 네. 말라리아는 나쁜 놈인데 네. 그래서 막 화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기생충 박멸하는 그 구충제 먹던 그 당시를 또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기생충이 착하고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고 하나하나 보면 착한데 그 사람도 여러 명이 있으면 또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 당시는 기생충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1000마리가 넘는 회충 때문에 장의 일부가 썩어서 결국 이제 수술 받고 좀 이따 죽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저도 진짜 부끄럽고 진짜 미안한 일인데 제가 진짜 1960년대 70년대 그때 얘기죠. 예,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제가 기생충을 이뻐해도 뭐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요. 어쨌든 그 사건이 사실 기생충 박멸협회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63년에 그런 일이 있고 63년. 예, 64년에 이제 바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100마리, 200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기생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밥풀을. 그러니까 밥풀 한 톨 정도로 하루를 때우는 애들입니다. 하지만 200마리가 있으면 200톨을 뺏어 먹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이들이 밥을 양껏 먹는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생충들은 좀 나쁜 놈들이었죠. 지금처럼 한두 마리가 어쩌다 이제 살면서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살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너 정도는 내가 받아줄게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정말 나쁜 놈이었죠. 기생충. 네. 기생충을 좀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학문적으로는
숙주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의 몸에 빌붙어 있는 애들을 말하거든요. 피해를 주면서. 네. 근데 그 피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밥풀을 한 톨을 뺏어 먹는 정도예요. 근데 그 피해가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피해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실 애들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을 보면 말이죠. 한 10톨, 20톨은 막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같으면은 전혀 그러니까 영양실조 없이 기생충을 10마리, 20마리를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게 피해가 안 되는데 예. 과거에는 기생충이 나쁜 놈이었고 지금도 제3세계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기생충은 엄연히 나쁜 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제가 지금 좋은 놈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위생 수준과 영양 수준과 네. 직결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죠? 그렇죠. 네. 기생충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는 위생 수준이 안 좋기 때문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60년대만 해도 아무리 구충제를 먹어도 다음 날이면 또 회충알이 들어와서 또 어른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게 박멸이 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회충알이 어떻게 들어오죠, 주로? 그 당시 제일 흔한 경로가 인분비료였어요. 인분비료. 인분비료. 사람 변을 비료로 쓰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 사람 변에는 밭에다가 뿌리면 맞아요. 그 회충알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는 변을 뿌리면 그게 야채에 그냥 묻어 있다가 그렇죠. 다시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봄, 가을 구충제를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예. 그 겨울에 김장하고 나서 그 갓김치,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생김치를 먹고 기생충알이 우르르 들어오고 그게 나중에 봄에 가서 이제 어른으로 자란단 말이죠. 네. 그때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장한 게 떨어지면 이제 간단하게 졸여가지고 그 야채 졸인 거 있지 않습니까? 겉절이라고. 겉절이,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겉절이를 먹으면 가을에 또 이제 회충알이 들어와서 이게 아주 어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니까 예, 봄, 가을에 의무적으로 그냥 먹어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인분, 퇴비, 비료 이런 거 안 쓰니까. 네. 근데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 아직도 인분 비료를 쓰는 곳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나라 예전에 그 2017년 기억나십니까? 그때 2017년에 북한 병사가 하나 판문점을 넘어왔는데 그래요. 총알 5발을 맞았고 이제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생충이 많았다. 회충이 5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충만 그렇다는 얘기는 편충은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북한은 기생충 감염률이 뭐 한 50% 이상, 그러니까 최대한 90%까지도 될 것이다. 그럼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2% 3%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내지 3%? 근데 그거는 왜 있냐면은 그거는 이제 회충, 편충 같은 게 아니라 이제 해산물을 잡아먹어서 걸리는 그런 기생충. 그러니까 디스토마예요, 디스토마. 디스토마. 예, 디스토마는 이제 우리 구충제에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해롭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그냥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쓰고 날 것을 드시기 때문에 그냥 걸려 있는 것이지 뭐 도시 사람들 지금 기생충에 걸려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디스토마 얘기하시니까 민물고기를 회로 먹으면 무슨 기생충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예, 맞습니다. 정말 기생충 많이 하시네요. 진짜. 그게 또 디스토마 아닙니까? 예, 민물고기 먹고 걸리는 게 디스토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토마들이 이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간 디스토마라는 게 있어요. 간 디스토마. 네, 간 디스토마가 걔네들이 이제 간을 좀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정부가 좀 막 얘기를 하고 민물고기 회를 먹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중간 숙주가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요. 우렁이 비슷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 중국 가서 얻어오고 막 그래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정도. 그래서 지금은 봄, 가을로 구충제를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관성이라는 게 참 무섭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먹다가 안 먹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서 막 변에 뭐 나오는가 이런 걸 보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드시는 게 낫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옛날부터 왜 얼굴이 약간 노랗고 네. 배앓이를 자주 하면 네네. 너 뱃속에 회충 있나 보다 이런 소리 들었었고요. 예, 맞습니다. 항문이 좀 간질간질하다. 네. 그러면 너 그 기생충 검사해봐. 이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다 맞는 얘기입니까?
이 일부 맞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 그냥 얼굴이 좀 노랗게 뜨고 이런 분들은 그냥 영양실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나 또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전부 기생충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생충도 거기에 일조를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항문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그게 요충이라는 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항문을 간지럽히는 그런 증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아이들에서 그렇다는 거지 어른 같으면은 어른이 항문이 간지럽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항문 관리를 잘 못하신 거거든요. 다른 질환이거나. 예, 아니 그게 이제 주로 항문에 습기가 있는데 잘 말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기생충 탓을 하면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비겁하다 얘기할 수 있죠. 하필 기생충 탓을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기생충 감염률 2 내지 3%고 네. 그것도 대부분 바닷가나 이런 쪽이다. 네, 도시 그렇죠. 생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이제 뭐 회충 같은 거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마리, 10마리 가지고는 사실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량 증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요, 세균 바이러스랑 달리 증식을 안 합니다. 우리 몸에 그냥 한 마리가 들어오면 혼자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 버리면 숙주가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 먹을 게 줄어드는 거죠. 기생충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생충은 원래 숙주도 잘 먹여야 잘 살려야 자기도 오래 살 수 있는데 예. 숙주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숙주한테 자기가 있는 거를 들키서도 안 되고 숙주를 힘들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기생충의 원칙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북한 병사 뱃속에 몇십 마리, 네. 60년대 뭐 1000마리 이런 얘기는 그 회충이 증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염됐다는 거네요. 네, 알이 그만큼 계속 들어왔기 회충알이 때문이죠. 계속 들어왔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은 네. 계속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냥 어쩌다 한두 마리 정도는 아무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기생충일까봐 막 걱정하고 막 그 집 밖에도 안 나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문제지. 지금은 기생충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예. 동물 기생충인 경우는 좀 문제가 다르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개한테 가야 되는 기생충이 있어요. 개회충 같은 거. 개회충. 예,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은 개의 몸으로 가야지 짝짓기를 하고 거기서 알을 낳거든요. 원래 기생충의 삶의 목표가 짝짓기 알 낳기예요. 자손 번식. 근데 그게 그 개회충의 알이 개한테 가지 않고 사람한테 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딱 나와 보니까 여기가 이상한 데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기를 나가서 개한테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여기저기 이제 막 다니다가 간, 폐, 눈, 뇌, 뭐 온갖 장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충 같으면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그냥 이제 원래 오던 데니까 편하게 가서 자기 자리 찾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자면 되는데 예. 개회충 같은 게 문제죠. 그게 좀 개회충에도 인간이 감염돼요? 우리나라가 개회충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원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개회충에 잘 안 걸립니다. 먹을 거를 뭐 어차피 좋은 걸 먹이기 때문에 사료만 먹이고. 네, 그렇죠. 그러면 걸릴 리가 없는데 예. 개를 버리면 그러니까 유기견을 만들어 버리면 그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들어온 걸 먹다가 그렇죠. 개회충에 걸리고요. 그리고 대변으로 개회충의 알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거를 소나 오리, 닭 이런 애들이 먹고 개회충을 몸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소나 오리, 닭들이 예. 그런 애들이 이제 땅 흙에 있는 거 뭐 주워 먹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개회충에 걸리고 그 개회충이 사람한테 간을 통해서 건네져요. 간. 네, 그러니까 소간 우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소간, 소의 생간. 네, 소의 생간. 네. 소의 생간을 먹으면 거기 있던 개회충이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눈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뇌염, 뭐 폐, 간 이런 거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고요. 어때 우리나라가 생간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개회충 발생 빈도로 봐서는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심할 것은 소의 생간 먹지 말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가 이제 고래충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래충. 예.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났던 건데 그게 이제 정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그게 너무 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에는 고래충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고래충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요동을 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급식에서 이제 이게 나왔다. 그럼 이제 옛날과 달리 요새 애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기사화가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선을 좀 안 먹게 되죠, 한동안. 예. 근데
근데 한 달 있다 또 먹게 되고 또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가 언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언론이 고래충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좀 신중하게 다루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래충이 과연 어떤 기생충이며 인간에게 해로운가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되게 기생충의 그 선정성 이런 거에만 초점 맞춰서 뭐 급식에서 고래충 나와 경악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 저처럼 비위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생선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게 원래는 생선을 먹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기생충이 고래충이고 그게 우리 몸에 해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갈치구이나 삼치구이처럼 바짝 이렇게 가열한 경우에는 죽어서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봤자 그냥 단백질 정도밖에 예.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그리고 해당 업체를 징계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똑같이 벌어지고 고래회충은 인간에게 전혀 안 해롭습니까? 그러니까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배를 아프게 할 때가 가끔 있지만 아주 가끔. 예, 우리나라 고래충은 너무 착해서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게 고래충이 주로 내장에 있어요. 내장. 네. 생선에 내장이 있기 때문에 내장만 제거하면 고래충을 거의 만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급식에서 그런 게 나온 이유는 그 여러 마리의 갈치를 다루다 보니까 내장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고 네. 그냥 뭐 고래충만 빼고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게 이제 뉴스는 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고래충 충격 이런 보도만 계속 예. 나오는데 그거 말고 고래충은 그냥 만나더라도 안심하고 그냥 드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죠. 아니 제가 개회충 얘기 듣다가 네. 그럼 조심해야 할 것은 네. 소의 생간 안 먹는 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고래회충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탈이다 이러면서. 고래충은 지나치게 과민한 하고, 거고요. 개회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가 소 생간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한 제가 뜨고 나서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소의 생간들을 먹더라. 여전히 먹고 그리고 구충제 먹을 필요 없다는데 구충제는 계속 먹으면서 소 생간은 계속 먹고 있어요. 구충제 먹는다고 개회충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회충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구충제라는 건 어른이 된 기생충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회충은 우리 몸에서 어른이 못 되기 때문에 그 구충제를 먹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 최소한 최소한 닷새 이상 이걸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구충제 약을. 예, 개회충 그렇게 같은 거. 먹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구충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네. 계속 구충제를 먹으면서 생간만 먹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죠. 왜 그럴까? 소 생간은 조심합시다. 오리간, 닭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나 닭의 생간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요. 멧돼지 간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야, 그런 건 조심합시다. 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타조간을 아들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애가 수험생이라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타조간을 먹였는데 거기 계획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뇌로 갔어요. 2주 동안 입원했죠. 그 중요한 시기에. 아이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개회충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증상들은 네. 바로바로 진단은 됩니까? 그게 진단이 어렵죠.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기생충 하면 이제 대변 검사로 진단하잖아요. 근데 개회충은 어른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 같은 걸로 진단을 해야 되고, 근데 혈액 검사를 하려면은 이게 개회충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네. 의사분들이 아주 뭐 개회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 의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요즘의 기생충 연구의 네. 대부분은 기생충을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연구가 말라리아 백신 연구가 제일 네. 흔합니다. 그게 네. 연구비가 많거든요. 연구비도 많고 이제 그 뭐 좋은 논문 학술지에 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노벨상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말라리아 때문에 지금도 50만, 60만이 예, 사망을 맞습니다. 하니까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비를 많이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연구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기생충이 없어지고 나서 알레르기 같은 게 더 많이 생겼다. 이게 관계가 있을까? 근데 진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가 이 기생충이랑 알게 모르게 투닥거리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기생충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예민해져서 맞아요. 정말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뭐 동물 털이나 뭐 꽃가루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위협이 안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 난리를 치는 게 알레르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알레르기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요즘은 알레르기 천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기생충이 없어진 것과 또 연관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이용해서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몇몇 연구자들이. 가능하겠죠? 뭐 결과는 굉장히 좋고요. 그죠? 네, 나중에 뭐 장기 이식 같은 데도 기생충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한 사람에서 기생충을 감염시키면 이 이식된 장기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기생충 정도하고 좀 어우러져 사는 그런 정도의 몸이 되어야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몸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그런 말이네요. 우리 몸은 이미 소화기관만 해도 100조 마리 이상의 세균이 들어와 살고 있고요. 대장균들. 거기에 기생충이 한 마리 있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걱정할 것도 아닌데. 공생하는 거죠. 예, 그럼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도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인간만 아니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한테는 하나의 세계, 예.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예.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다 이 벌어진 일입니다. 네. 외모지상주의. 예, 기생충이 못생겨서 싫어하는 좀 것도 있어요. 못생겼죠, 기생충이. 네, 그렇습니다. 징그럽게 생겼죠. 예, 징그럽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도라지처럼 생겼기도 해요. 예, 뭐. 기생충 연구하시는 국내 의학자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한 50명 정도 계십니다. 서민 50명. 교수가 제일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나대는 면이 있어서 제가 유명하긴 한데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저보다 앞선 분들이 한 20, 30분 정도 됩니다. 네, 예. 네.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예, 예. 사회적으로 왕성한 발언도 하고 계시잖아요.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 네네. 그건 어떻게 해서 시작된 일입니까? 제가 원래 저밖에 모르고 이제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목적으로. 책을 딱 읽고 나니까 내가 너무 나만 알고 살았구나.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약간 정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죠. 예, 그래서 예. 저 사람들한테 좀 복지 같은 거를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치에 발을 들였고요. 그러니까 뭐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나 뭐 사회 이런 것 전공이 아닌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네. 또 그 가운데 또 기생충학이라고 하는 네. 특별한 학문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왕성히 발언할 수 있다. 또 그런 왕성한 발언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훨씬 좀 풍성해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요. 저는 뭐 꼭 저뿐 아니라 네. 이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양한 직업종에 있는 분들께서 예, 예.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네, 오늘 기생충 연구자 서민 교수와 함께 기생충에 대한 아주 어찌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상식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봤네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 할 말 반도 못했는데요.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안 다음 기회에 되겠네.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서민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